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과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알아보는 건강 플러스 순서입니다. 뇌동맥의 한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뇌동맥류라고 부릅니다. 부풀어 오른 뇌동맥이 터져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률이 50%에 이르는데 사전 증세가 없어서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뇌동맥류의 진단과 치료, 예방법을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뇌동맥류는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는 병을 얘기합니다.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히 동그랗게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에 방추형으로 생기는 방추형 뇌동맥류가 있고요. 혈관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혈관이 박리가 되면서 생기는 박리성 뇌동맥류,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우선은 증상이 없는 경우, 외래에서 CT나 MRA를 찍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뇌혈관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어서 찾아오는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 환자분들 있고요. 그 다음엔 응급실에 파열이 되어서 뇌출혈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열이 되어서 뇌출혈이 된다면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 또는 심한 두통, 심한 경우에는 완전 의식 저하와 전신마비로 오시게 되어서 와서도 치료를 했는데도 사망하는 경우까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게 됩니다. 나이대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노인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약해진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근데 뇌출혈은 젊은 환자들에게서 발생을 한다면 더 치명적입니다. 발생률은 노인들이 높지만 발생률이 낮은 젊은 사람들이 혹시나 생기게 된다면 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우선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었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발견이 된 경우에는 우선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해서 뇌동맥류의 위치, 크기, 모양을 확인한 다음에 위치와 크기, 모양에 따라서 추적 검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크기가 충분히 크고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터지지 않더라도 미리 예방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자분들은 항상 약물 치료를 먼저 문의하시는데 뇌동맥류는 혈관이 부풀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약물로는 치료가 어렵고요. 혈관 수술로 하게 됩니다. 혈관 수술은 크게 이제 머리를 여는 개두술하고 혈관 안에서 하는 혈관 내 코일 색전술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어떤 게 낫냐는 그 환자분의 동맥류, 위치, 모양, 크기,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수술 위험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동맥류의 위험 요인, 우선은 금연을 하는 게 1번일 거고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낮게, 정상적인 혈압을 조절하는 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검진을 하셔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대부분 30대 중후반이 넘어가게 되면은 외래에서 혈관 CT를 찍으면 동맥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검진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뇌동맥류는 아까 말한 대로 터지기 전에는 크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 터지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꽤 큰 뇌동맥류가 뇌신경이나 뇌를 눌러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나 눈 꺼풀이 꺼지는 이제 안검하수 증상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출혈이 생기지만은 소량인 경우에는 잠깐 심한 두통이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이 있다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평소보다 심한 두통이 있었다면은 외래로 오셔가지고 외래랑 응급실로 오셔서 CT나 MRI를 찍어서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